5월 6일 JP모건의 블록체인 플랫폼 키넥시스에서 미국 국채 한 건이 결제됩니다. 결제 시간 5초. 상대방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공개체인 XRPL 중개은행 없이 영업시간 밖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 한 건이 스위프트 50년 독점의 금을 낸 구조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JP모건이 리플 체인을 썼다는 소식, 리플 홀더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가지가 돌고 있을 겁니다. 첫째, 진짜로 공개 체인을 탄 건가? 둘째, XRP 가격에 직접 영향이 있는 건가? 셋째, 스위프트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건가? 셋 다 뜯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 인프라 전환 시그널입니다. 5초, 타이머 한 번 누르고 다시 눌러도 남는 시간입니다. 이 5초 동안 디지털로 바뀐 미국 국채가 JP모건 키넥시스를 떠나서 XRPL을 거쳐 온도 파이낸스 금고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거래를 스위프트로 보내면 하루에서 닷새 걸려요. 중개은행 두세 곳 거쳐야 하고 영업시간 안에서만 되거든요. 5초와 닷새, 이 격차가 50년 독점에 난 금입니다. 이번 결제에 참여한 기업 넷을 정리합니다. JP모건, 미국에서 자산 규모 가장 큰 은행이고 자체 블록체인 키넥시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전세계 결제 네트워크 2위, 리플 XRPL 공개체인 운영사이자 달러 디지털 화폐 RLUSD 발행사, 온도 파이낸스, 국채 디지털 전환 시장 1위, 이 넷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실험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차 대조와 복구 시나리오 분석을 인공지능이 수행했습니다. 사람 매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리할 때 같은 스택이 24시간 돌아갑니다. 5월 6일 밤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 이 결제가 실행됩니다. 이 시점이 중요해요. 기존 금융결제는 은행 문 열려 있을 때만 됩니다. 문 닫으면 결제도 멈춰요. 근데 이번 결제는 은행 문 닫힌 밤에 실행됐는데도 5초 만에 끝났습니다. JP모건의 키넥시스는 원래 자기들끼리만 쓰는 닫힌 체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열린 체인 XRPL과 연결된 거예요. 닫힌 문이 열린 문과 처음 손잡은 사건입니다. JP모건이 굳이 자기들 체인 밖으로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키넥시스만 쓰면 거래 상대방도 JP모건 시스템에 가입해야 해요. 결국 같은 울타리 안에서만 결제가 도는 거죠. XRPL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공개 체인이니까 JP모건 울타리 밖에 있는 기관과도 결제가 됩니다. 마스터카드가 여기 들어온 것도 같은 이유예요. 기존 카드 결제로는 국채 같은 증권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오늘 분석의 복구 프레임 정리본 무료 전자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해두세요. 받아두고 영상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 결제 흐름을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JP모건 키넥시스에서 디지털 국채가 출발합니다. XRPL을 타고 넘어가고 결제 수단은 디지털 달러, RLUSD, 온도 파이낸스가 받아서 확인하면 끝이에요. 중개은행 제로, 수수료 거의 제로. 쉽게 말하면 택배 없이 보내는 사람 집에서 받는 사람 집으로 직배송된 겁니다. 기존 증권 결제에서 이틀 걸리는 일이 5초 만에 끝난 거죠. 스위프트가 뭔지부터 쉽게 짚겠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돈 보낼 때 쓰는 메시지 배달부입니다. 11,000개 넘는 금융기관이 이 배달부를 쓰고 있어요. 이게 50년 동안 안 바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들 쓰니까 안 바꾸는 겁니다. 카카오톡을 다른 메신저로 못 갈아타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내가 바꿔봐야 상대방이 안 바꾸면 소용없으니까요. 이게 스위프트를 50년 동안 지켜준 벽입니다. 그런데 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수수료를 나란히 놓으면 금이 간 자리가 보입니다. 스위프트 국제송금 건당 수수료가 25,000원에서 70,000원. 여기에 중개은행 수수료가 추가로 붙어요. XRPL 기반 결제는 건당 수수료가 원화로 1원도 안 됩니다. 거의 공짜예요. 결제 시간은 스위프트 하루에서 닷새, XRPL 5초. 은행 입장에서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수십 년 써왔다는 이유만으로 스위프트를 계속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스위프트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올해 초 50개 은행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결제 방식을 발표했어요.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 위에 블록체인 기능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고속도로를 부수지 않고 위에 전용 차선 하나 올리겠다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전용 차선이 뒤에서 어떤 공개 체인을 쓰느냐는 거예요. 복구까지 가격 회복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수익으로 메워나가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습니다.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4층짜리 건물로 정리하겠습니다. 1층이 결제 도로입니다.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이에요. XRPL이 여기 들어갑니다. 2층이 결제 수단, 디지털 달러 RLUSD가 여기서 돈 역할을 합니다. 3층이 디지털 자산, 국채나 채권을 디지털로 바꾼 겁니다. 4층이 기관 접속 창구, JP모건 키넥시스나 마스터카드가 여기 해당해요. 리플 이 4층 중에서 3개 층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주목한 건 따로 있습니다. 최근 나온 스위프트 내부 문서를 보면 스위프트가 몰래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스위프트 메시지는 그대로 두되 실제 돈이 움직이는 단계에서 XRP나 XLM 같은 공개 체인을 뒤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건 스위프트 스스로가 자기 벽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 무기를 슬쩍 쓰기 시작했다. 리플 홀더라면 이게 어떤 뜻인지 읽어야 합니다. JP모건이 XRPL을 택한 진짜 이유를 짚겠습니다. JP모건은 이미 자체 블록체인이 있어요. 근데 키넥시스만으로는 JP모건밖에 있는 기관과 결제가 안 됩니다. 다른 은행과 결제하려면 결국 스위프트로 돌아가야 해요. 이 돌아가는 고리를 끊으려면 아무 기관이나 접속할 수 있는 중립도로가 필요했고 그게 XRPL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빠르다가 아니에요. JP모건에게 스위프트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준 겁니다. 이건 기술 실험이 아니라 길을 바꾼 겁니다. 이 구조에서 RLUSD가 하는 역할을 따로 짚겠습니다. 기존 은행 결제에서는 달러가 중개은행을 거쳐야 해요. 돈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은행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메시지에 따라 각 은행이 자기 장부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RLUSD는 달러 가치를 그대로 담은 디지털 달러니까 중개은행 없이도 달러 결제가 됩니다. 리플 이 발행하고 뉴욕 금융당국이 승인한 것이라 기관이 법적 근거를 갖고 쓸 수 있어요. 마스터카드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도 봐야 합니다. 마스터카드 가맹점이 전 세계 약 1억 5천만 곳이에요. 근데 기존 카드 결제로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국채든 사고 파는 게 안 됩니다. 카드로 국채를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국채가 디지털 토큰으로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디지털 자산이니까 기존 결제 시스템 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마스터카드가 이 결제에 참여한 것 자체가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리플 홀더에게 직접 닿는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건 코인 하나가 아닙니다. 결제도로 XRPL, 디지털 달러, RLUSD, 기관 자산 보관 서비스 메타코, 기관 전용 거래 창구 히든로드. 아까 보신 4층짜리 건물에서 3개 층을 이미 잡고 있어요.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코인 가격이 당장 오르느냐와 별개로 기관들이 결제할 때 리플 이 깔아놓은 도로를 쓰는 구조가 하나씩 놓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물론 이게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JP모건이 스위프트를 우회하고 XRPL을 택한 건 빠르다 싸다 수준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못 넘던 스위프트의 벽에 기관급으로 금이 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금을 낸 도구가 리플에 깔린 도로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당장 XRP 가격 급등을 뜻하진 않아요. 다만 도로가 깔리는 속도와 가격이 따라오는 속도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 기대보다는 이 구조적 의미를 읽는 시각이 지금 구간에서 더 유효합니다. 오늘 리플 복구 구조까지 왔는데 사실 구독자님 본인 평단과 손실률에 따라 복구까지 필요한 시나리오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영상으로 다 다루기엔 개인 변수가 너무 많고 유튜브 정책상 개별 수익 예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타점의 신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에서 그 구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 열어보시고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자책과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플 지금 손절할까 버틸까 고민 중이신 분들 양쪽 다 괴로우시죠. 손절하면 이게 반등했을 때 2번 후회할 것 같고 버티자니 더 빠지면 그것도 후회할 것 같고 이 감정을 심리학에서 후회 회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잘못된 행동보다 잘못된 선택을 훨씬 더 아프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가격만 바라보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리플이 다시 올라가고 나서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타점의 신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는 이 감정의 사이클을 끊어주는 곳입니다.
화면 보시면 올해 2월부터 172점 172승 누적 2050% 단 한 건의 손절도 없이 기록한 수치입니다. 솔직히 이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승률입니다.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감정 매매가 아니라 검증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나중에 리플이 다시 올라가고 난 뒤 가장 큰 후회는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일 겁니다. 그 후회를 지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해두세요. 고민만 하다가 복구 기회를 놓치는 사이클을 이번에는 끊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주세요.